네, 반갑습니다. 베이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1편에서는 스토퍼가 없을 때 대처하는 방법과 그리고 2편에서는 모래사장에서 샌드팩이 없을 때 샌드팩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름 특집 캠핑 꿀팁, 오늘 그 마지막 3편에서는 우리가 이제 1, 2편에서 놓쳤던 것들, 샌드팩이라든지 스토퍼라든지 하여튼 타프 풀셋을 이번엔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야무지게. 그래서 이제 도착해가지고 치려고 이제 딱 꺼냈는데 스트링이 통이네. 그것도 50m. 완전 그냥 알짜 생으로 그냥 통. 이게 뭐 얼마를 잘라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덮고 이제 이러면 이제 환장하는 거죠 이제. 그럼 또 집에 가야 되나? 뭘 자꾸 가요 가기는 재단하면 되지. 우리가 보통 타프 스트링을 구매를 하면 재단부터 시작해서 스토퍼까지 완전 다 매듭이 다 돼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스트링을 그냥 사면 50m를 그냥 통으로 팝니다. 근데 이게 왜 50m일까요? 100m 많아서? 자, 일단 재단을 하려면 왜 50m인지부터 우리가 알아야겠죠. 보통 정사이즈 타프라고 얘기하는 사이즈가 가로 세로 550, 440 사이즈를 렉타 정사이즈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흰색을 타프라고 보고 이쪽 외형선 요거를 스트링이라고 봤을 때 일단 메인폴은 두 줄로 이렇게 두 개가 나가고, 첫 번째는 사이드를 이렇게 두 줄로 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사이드를 이렇게 한 줄로 잡고 가는 건데, 보통 이제 300D 이상의 우리가 그 두꺼운 그 블랙 코팅 타프라고 하는 그 두꺼운 스킨의 타프들은 흔히 두 줄로 치고, 실타프라든지 또 요즘에 많이 쓰시는 그 실타프에 피그먼트 코팅을 입힌 그런 나일론 타프들은 주로 이제 사이드를 한 줄로 이제 사용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그 나일론 소재의 특성상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스킨이 얇다 보니까 사실 조금만 당겨도 각이 잡히거든요. 오히려 스킨이 얇아가지고 너무 당기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그 스킨 자체의 인장 강도들이 워낙에 좋으니까 어지간하면 스킨이 터지는 일은 잘 없는데, 주로 보면 이제 봉제 쪽이 터지는 경우가 생기죠. 아무튼 이 스트링 50m의 기준은 그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정사이즈라고 하는 550에 440 렉타의 사이드를 두 줄로 했을 경우의 기준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립하기 전에 그냥 단순한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요거를 자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메인폴과 사이드폴의 높이가 이렇게 틀리니까 당연히 이렇게 스킨이 이제 꺾이게 됩니다. 사이드 스트링이 팩까지 닿는 거리를 계산해 본다면 보통 이제 45도 각도로 스트링이 나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사이드 폴대의 높이는 대략적으로 180이니까 이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탄젠트를 통해서 루트 값을 계산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사이드는 두 줄이니까 두 배 값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파요. 그냥 머리 좋은 분들이 이제 계산해가지고 반올림한 걸 보면 메인은 11m 두 줄, 사이드는 7m 네 줄, 이게 합이 50m다. 우린 요것만 알면 됩니다. 자, 재단을 다 했으면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매듭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반으로 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두 줄로 나가니까 이렇게 이제 반으로 접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꼬아줍니다.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구멍으로 이 줄을 뒤로 넣어서, 그래서 그냥 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메인폴에 이렇게 걸리겠죠. 그리고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나가는 매듭입니다. 한 줄 있는 끝부분을 조금 이렇게 내려가지고 똑같이 매듭을 지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끝에 좀 남는 부분은 커팅을 좀 해서 라이터로 지지는 식으로 해서 사이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매듭이 끝났으면 이제 스토퍼 달아줘야겠죠. 스토퍼는 이제 경량형 타프들에는 라인락이라든지 몇 가지 이제 다른 것들이 있는데, 보통 렉타 정사이즈에 사용하는 스토퍼들은 크게 땅콩, 삼각, 일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에 이제 땅콩 스토퍼가 가장 이제 직관적이라서 만만하게 이제 많이 쓰이고, 이제 스킨이 좀 두꺼워질수록 아까 말씀드린 300D 이상급의 그런 타프로 갈수록 삼각 스토퍼를 선호하는데, 사실 이 땅콩 스토퍼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서 저는 땅콩 스토퍼를 좀 더 많이 선호를 합니다. 아무튼 스토퍼별로 이제 체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면,
이제 땅콩 스토퍼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땅콩 스토퍼는 일단 이 꺾인 부분 있죠? 이 꺾인 부분 아래로 스트링이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로 나오고, 그리고 뭐 끝부분은 대충 이제 매듭을 짓고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팩이 박히죠. 이렇게 고정이 되게. 그래서 이 스토퍼의 방향을, 꺾인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꺾인 방향이 반대로 되면 이 끈이 고정이 안 되고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절을 할 때는 구멍과 이 선이 이렇게 이제 직각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끈을 늘리고 줄이고 해서 놓으면 고정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제가 지금 이게 좀 스트링이 좀 굵어가지고 조금 뻑뻑한 감이 있는데, 그래서 이 스트링을 그 스토퍼하고 이제 구매를 하실 때도 이 스토퍼의 구경과 이 스트링의 굵기 요것도 잘 감안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스트링의 그 굵기가 이 스토퍼의 구경보다 한 1mm 정도 작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이 스트링도 11m, 7m 이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한다고 말아 놓으면 부피가 상당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스토퍼까지 뭐 삼각이나 이런 게 되면 그 부피들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물론 삼각 스토퍼가 고정력이 좀 더 강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 땅콩 스토퍼가 뭐 타프를 무너뜨릴 만큼의 그런 약한 고정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부피가 작은 땅콩 스토퍼를 좀 더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자 스토퍼, 2구 일자 스토퍼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밑으로 스트링이 한번 들어갔다가 위로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끝은 이제 똑같이 매듭을 짓고 이런 모양이 이제 걸리게 되죠. 뭐 땅콩 스토퍼하고 좀 비슷하죠. 조절은 역시 마찬가지로 스트링과 요 구멍과 직각이 되게 한 후에 이렇게 조절이 되고 놓으면 이렇게 고정이 되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일자 스토퍼는 이게 잘 흘러내린다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풀린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이 매듭을 약간 이렇게 위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위로 바로 넣지 말고 아래로 한번 넣어서 매듭을 지으면 훨씬 각도가 생기면서 조금 더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방법이 옳다라고 뭐 그런 것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튼튼해진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삼각 스토퍼, 보통 이제 스킨이 두꺼운 타프에 좀 많이 쓰이고, 또 스토퍼 중에서 체결을 하는 게 좀 가장 헷갈려하는 그런 건데, 저도 잘 사용을 안 해서 사용 안 하다가 한번 이제 사용하려고 또 꺼내보면 저도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좀 기억하기 쉬운 게, 이걸 딱 정면으로 이렇게 놨을 때 이 굴곡이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 있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럼 그 부분으로 이렇게 스트링이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 이렇게 통과하고, 통과한 끈이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휘어진 부분으로 끈이 들어가고, 나온 끈은 마지막 구멍으로 들어가서 매듭, 이 부분에 이제 팩이 박히죠. 이렇게 스트링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구멍들과 이 선을 일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스트링을 조절을 하고 놓으면 이렇게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 스토퍼는 아무래도 이제 접점이 세 군데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스토퍼에 비해서 훨씬 좀 튼튼한 그런 구조이긴 합니다. 자, 이제 재단도 다 했고 매듭도 지었고 스토퍼까지 다 달아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 사용을 하고, 사용한 후에는 항상 이제 정리를 잘 해둬야 되는데, 잘 안 해두면 그 이제 쇼츠에 보면 그 40 중반의 웨이브라고, 그렇게 됩니다. 스팅을 정리하는 방법은 가장 전통적이고 또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그 가스켓 코일이라고 하는 매듭법인데, 번트라인 코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매듭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손으로 실타래처럼 스트링을 감습니다. 어느 정도 선의 여유를 좀 남기고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그대로 손에 쥡니다. 요 여유를 남긴 끈이 요 매듭을 타고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이게 안 풀려야 되니까 좀 타이트하게 당기면서 올라가야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매듭을 친 위쪽 부분, 여기에 손가락을 좀 넣어서 공간을 좀 확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구멍이 생기겠죠. 이 구멍으로 요 매듭이 들어가는데 끝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 매듭의 중간 정도 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뒤로 나온 요 동그란 부분이 이 위에 있는 매듭을 올가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당겨주면 이게 타이트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번거롭긴 해요. 숙지를 하고 있어도 매듭법을 또 돌아서 한번 까먹고. 그래서 제가 하는 가장 속 편한 방법은 벨크로 타일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잘못 쓰면 오히려 좀 상가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 벨크로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감겨 있다 보니까 풀면은 이게 안으로 이게 말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스트링을 감으려고 하다 보면 얘가 막 이렇게 안으로 씹히고 이래가지고 되게 성가셔요. 그래서 요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벨크로 타일을 결속할 때 이 보들거리는 보들이, 이 부분이 스트링과 맞닿는 부분, 이 보들이가 안쪽으로 가게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결속을 하는데, 우리가 텐트 칠 때 보통 이렇게 장갑을 끼고 하지 않습니까?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장갑을 꼈다면 지금 까치리가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아까 안쪽에 보슬을 넣었으니까. 그래서 감을 때 이 스트링을 뒤로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쪽으로 안 오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감습니다. 여기서 이제 손을 빼고 그냥 딱 손에 쥔 상태에서, 어차피 우리가 중앙에 넣었으니까 벨크로를, 뒤에 벨크로를 빼죠. 감아주면 됩니다. 뭐 이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속편한 방법이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나름 여름 특집 캠핑 꿀팁이라고 해서 3편으로 구성을 좀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캠핑을 못 나가가지고 나름 캠핑 유튜버라고 하면서 실내에서 유튜버질을 하고 있는데, 더워지기 전에 한번 나갔다 오고 싶은데 뭐가 참 잘 안 맞네요. 그리고 이제 곧 구독자가 300명이 이제 코앞인데, 이왕 보시는 거 구독을 해서 봐주시면 앞으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3편까지 봤으면 이제 구독 눌러야 됩니다. 이제. 아무튼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뵙기로 하고, 항상 즐겁고 또 안전한 캠핑 되시기를 바랍니다.